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지원금을 줬는데 실패하면은 감액을 해서 돌려받거나 아예 안 돌려받는다는 게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신약개발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낙수효과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래서 HLB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FDA 승인을 진행할 건데 올해 4월이나 올해 7월에 결과 나올 거지만 외국인과 걔네 수급이 너무 좋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번에 논란 종목이 이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는데요. 제약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좀 아쉽죠. 사실은 지금처럼 코스닥이 폭발하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키를 맞춰야 된다, 그죠? 네.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랬을 때 1순위로 꼽히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였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면서 모멘텀이 별로 잘 작동이 안 됐고, 알테오젠 때문에 그죠, 시장이 네. 확 어려워졌어요. 그 사이에 이제 막 2차전지 막 오른 건데, 그죠? 네. 그러게요. 제약바이오 방은 어떻습니까? 이슈는. 일단 로봇이랑 2차 전지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지만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밀리지 않기 위해서 키를 맞춰서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제 매크로, 마이크로가 있을 때 매크로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흥하기 위한 시장 조건에서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만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뭐 기준금리 뭐 3-4번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고 많이 좀 평가받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지금 한 4-5번 동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하기에는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GDP, 뭐 미국 GDP, 그다음에 뭐 우리 금리, 뭐 미국 기준 금리 이렇게 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뉴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년 만에 쇼크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고용은 약간 좀 침체되고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안정을 보여주면서 미국에서 이 정도 되면 좀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장이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상한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잘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생물보안법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생물보안법 진행으로 중국 기업은 제한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내 기업은 이 생물보안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 기업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공시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뉴욕주에다가 공장을 이제 증설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청도 공장에다 증설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라릴리로부터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일라릴리가 의뢰하는 물량을 받을 건데, 이제 반도체랑 걔가 비슷하죠. 일단 이제 CDMO 기업들이 뭐 1년치, 2년치 이제 CMO, CDMO 수주가 많은데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느냐? 저는 사실 한정된 캐파로 그들이 들어오는 수주 물량만 생산해줘도 안정적 실적 나오고 있고, 어떤 캐파 증설 안 하고 있는데 수주가 물밀듯이 오면 그들이 생산 단가를 올려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증설을 해가지고 밀린 수주를 빠르게 쳐내면은 그들이 앞으로 향후 보여줄 실적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저의 투자 인사이트를 외국인과 기관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CDMO 기업들 좋아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정책 이야기 했었는데 코스피에 대한 정책 이야기 나왔었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STO나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코스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안타깝게도 STO 이제 통과를 위한 것을 불발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로 전이돼가지고 투심이 뒤틀리는 모습은 안 보였으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전 투자 가능하되 나는 좀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CDMO, 변동성을 원한다 했을 때는 그나마 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개별 기업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CDMO 쪽을 좋게 보셨네요. 네,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위에서 조정 좀 받았고, 그죠? 셀트리온은 견조하네, 그죠? 후발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제약사 바이오텍 이런 순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김한당님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관심 종목을 그렇게 저장해놔서 한미약품 그죠? 관심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HLB도 다시 뭐 신청한다는 얘기 있었고, 삼천당제약 잘 가나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저번 달에는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그 전달에는 제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약간 신약 개발 기업을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뭐 그 종목이 내일도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종목. 그다음에 저랑 이제 박사님 사이에서 이렇게 힌트가 다 나오잖아요. 저랑 박사님이 언급하는 종목들이 다 좋고 저는 제약바를 거의 2년 3개월 동안 말씀드리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종목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 하시되 그런 것들 안 되신 분들은 저랑 박사님이 이야기한 15개 종목만 하셔도 수익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사고 싶으신 분들 사셔도 된다.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수주가 2년치가 있고 청도 공장 증설되면은 생산 급파 증가하면서 실적 잘 나오면은 지금 퍼가 45, 50이지만 뭐 30, 3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예요. 삼성 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스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랑 지금 현재가로 매수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도 양봉이 빵빵빵 찍히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은 지금 당장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거 맞고 긍정적인 뷰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나오고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거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매매 관점을 두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뭐 엄청 쇼크가 한 두 차례 있었죠. 지난번에 독일 법원에서인가 그죠? 뭐 얘기 있어서 한 차례 밀렸고 올라오다가 또 최근에 이제 그 로열티 퍼센티지 때문에 급락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뭐 알테오젠도 그날 떨어진 거에 절반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그렇지만 리가캠이나 ABL은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올라왔죠. 근데 말씀하신 뭐 D&D 파만텍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네. 펩토론도 강하고, 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관심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름 없는 유튜브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어떤 실적에 대한 뭐 성장 캐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약바이오 매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틀립니다. 리포트 나온 것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이런 투자분들의 뷰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알테오젠을 강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알테오젠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팔고 있는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더 약간 용처가 편한 걸로 하는데 약간 이 구성품의 장점이 우리가 뭐 TV나 휴대폰을 예시로 들었을 때 성능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근데 소비하는 건 소비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카메라 화소가 올라갔고 용량이 2배가 됐다 해서 소비가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알테오젠도 이제 뭐 키트루다 44주 팔렸는데 키트루다 SC는 한 50% 전환될 거다 했을 때 저는 그냥 뭐 50% 전환되면 좋고 50% 전환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매수하되 나의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몰빵하기보다는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알테오젠이 2% 로열티율을 받았을 때 이거는 조금 알테오젠 주주분들께 죄송하죠. 조금 아쉽지만 완전히 예상 못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로열티가 통상 한 3에서 6% 정도 나오는데 막 로열티 막 8% 받을 거다, 10% 받을 거다, 막 12% 그러면 뭐 저는 보면서 뭐 로열티 한 10% 나올 수 있죠. 근데 10%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2% 나왔으면 뭐 제가 맞았습니다라고 자랑하면 이제 길 가다 이제 짱돌 맞겠죠. 너 때문이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러면 이렇게 2% 나왔으면은 그들 간에 이제 구두 간에 우리가 이렇게 약효 받아가지고 조건서 받았으니까 이제 암묵적으로는 몇 프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만약에 알테오젠 뒤통수 맞았으면은 따져야겠죠. 아니 솔직히 한 5% 줄 줄 알았는데 2%가 뭐냐.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 받았을 때 반박을 안 했으면은 약간 암묵적으로는 알테오젠도 이 정도 예상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알테오젠이 바닥 따지고 올라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표는 여전히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알토란하게 수익 챙겨가자라고 보이고 저는 오늘 대형주 중에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결국 뭐 기승전 종목이죠. 뭐 바이오는 그죠. 뭐 금리 얘기하고 뭐 생물보안법 얘기해도 그죠.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알테오젠이 갖고 온 이 로열티 이슈가 에이벨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맞습니다. 상관이 없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기술 갖고 있는 종목이 요 정도면은 그들도 이런 위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코스닥 정책에서 조금 이래도 되나? 뭐 이럴 수 있지 하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지원금을 줬는데 실패하면은 감액을 해서 돌려받거나 아예 안 돌려받는다는 게 저는 뭐 괜찮거든요. 저는 뭐 제가 제약 이제 하면 좋은 얘기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 파이프라인 100개 중에 임상 3상까지 통과되는 게 5개, 10개 정도인데 그럼 나머지 95개가 지원받은 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정치 방송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신약 개발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낙수 효과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저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들 다 제외하고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있었구나라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HLB입니다. 저는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요거는 HLB 굳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말려드리지 않는데 굳이 HLB보다 좋은 종목은 많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HLB가 워낙 실패를 딛고 다시 재도전하는 만큼이고 저번에 실패했을 때도 HLB 자신의 잘못보다는 같이 협업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잘못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통과할지 안 할지는 실제 문턱을 넘어봐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HLB는 좀 뉴스 팔로우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HLB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FDA 승인을 진행할 건데 FDA 승인 날짜 정확하게 안 나왔더라고요. 이제 다시 3상을 넣을 건데 보통 저는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올해 4월이나 올해 7월에 결과 나올 거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외국인과 걔네 수급이 너무 좋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종목도 신약 개발하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종목이 녹십자예요. 녹십자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GC 녹십자인데 이제 GC 녹십자에서는 알리그로라고 하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판매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판매고를 기록한 신약이 있는데 올해 매출 2천억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리그로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랑 수두 백신 베리셀라주가 신약 개발 이제 임상을 시도를 한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고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중에서는 좀 리스크가 덜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번에 논란 종목이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예, 광동 우리 이제 옥수수염차 많이 드시죠. 이렇게 술 드시고 나서 뭐 컨디션 아니면은 옥수수염차 많이 드시는데 옥수수염차면 이제 광동제약입니다. 그래서 광동제약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수익이 너무 견조하더라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 1,600억대 됩니다. 근데 이 노안신약이라고 해가지고 확 와닿았어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노안이니까 근데 그 노안이 아닙니다. 이 나이 드시면 이제 이노안입니다. 이 노안을 치유하는 이제 신약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 여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미 임상 다 통과를 한 거예요. FDA 승인하려면 적어도 2상 넘어야 되니까 임상 1상 이상 넘어가고 임상 3상 통과한 다음에 FDA 판매 허가에 초읽기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판매가 들어가면은 이제 안과 사원 확장 이제 국내 상여 시기도 빨라질 거다라는 뷰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광동제약을 보면서 일주일 넘게 외국인 수매수 들어왔다가 오늘은 외국인 단기 차익 나오고 있는데 일봉 차트 보시면은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보면서 제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은 건데 삼천당 제약 매매하고 삼천당 제약과 비슷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광동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한 1주나 2주 안에 슈팅 안 나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토픽은 제가 동아소시오그룹 말씀드릴 건데 동아소시오그룹의 친구들 있죠. 동아소시오그룹이 이제 지유사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 ST가 있고 네. ST팜 있잖아요.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를 만들고 뭐 CDMO 하고 그다음에 동아 ST 같은 경우는 건강 음료 만들고 그다음 비만 당뇨 치료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비만 당뇨 치료제가 오늘 관심 섹터였으면은
이제 동아 ST를 탑픽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CDMO를 이야기할 거면은 이제 ST팜을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동아 소시오 그룹 말씀드릴 겁니다. 이 동아 소시오 그룹에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동아 소시홀딩스가 갖고 있으니까 동아 소시홀딩스를 매매를 한 게 맞아요.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 보면 안정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R&D에 투자한 비용이 탑5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투자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당뇨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은 조금 한 3거래일 정도 올라왔는데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에 있는 상황이고 동아 소시오 그룹 같은 경우는 R&D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어서 조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오늘의 탑픽으로는 동아 소시오 그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정하자면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되는 거죠. 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룹 동아 소시오 그룹을 주목하지만 네. 네. 바이오 이야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